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나의 하반기 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춘향전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재밌었다, 이걸 다 떠나서 제가 이 책을 픽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은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봤고 어린이용 그리고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갈무리 된 책들을 본 거예요. 실제 원본은 제가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풍자도 있고 해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보면 동양 고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동양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찾아볼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야합니다. 이들이 나누는 첫날 밤 이야기라던가 대화라던가 굉장히 능글맞고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능글맞고 또 은큼하고 야한 아저씨? 약간 변태 느낌도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은 줄 알았던 책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내년에는 읽었다고 착각한 책들에 대해서 읽게 해주는 계기가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픽으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다시 한번 재독을 하면서 좀 더 깊게 느끼게 됐거든요. 바로 요술봉과 분홍제복입니다. 어떤 책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숨겨져 있는 것들인데요. 그 위험성이라든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완벽하고 멋진 책은 아니지만 무심코 보는 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왜 일본 만화 보면 로봇 변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똑같은 음악이 나오면서 똑같이 합체를 하죠. 그게 실제로는 전쟁 후에 필름이 모자라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계속 반복해서 쓰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넣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각인이 되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서 미녀들, 그러니까 소녀물에 나오는 소녀들이 성인 미녀들로 변신할 때 그 요술봉을 흔들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보통 이렇게 야한 실루엣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체 실루엣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기껏 변신하는 게 이제 코스프레, 뭐 간호사라던가 스튜어디스라던가 항상 짧은 치마,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죠.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도 쫄쫄이를 입는데 여자애만 분홍 쫄쫄이를 입고 주도적 역할은 못하죠. 항상 고명의 역할. 그래 여자애 있으면 됐지. 그냥 끼어있는 역할 혹은 오히려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죠. 거기다가 도라에몽 같은 경우는 이슬이의 목욕 장면을 진구가 훔쳐본다거나 치마를 뒤적거린다던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이슬이가 울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뭐 혼을 내거나 그러면 진구가 미안해 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읽고 학습하면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도적이기보단 그냥 변신하고 끝. 그리고 변신하고 나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여자 로봇들은 가슴에서 폭탄이 나가기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술봉을 휘두르는 소녀물에 대한 문제점들과 우리가 보는 만화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과 함께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좀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이건 올바르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은연중에 세뇌되고 각인되는 거죠.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양 중세 상징사입니다. 전 이런 류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원래 옛날 책인데 올해 재판이 됐죠. 재미있게 읽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자인데요. 옆면을 보는 사자는 멋지고 용맹하고 정의롭거든요. 하지만 앞면을 보는 사자는 야비하고 졸렬한 아이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민화 같은 경우는 앞면을 항상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색깔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빨롱로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색이에요. 사치와 부패. 근데 이런 색들이 후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유다나 배신자 이런 애들은 빨강, 노랑 뭐 이런 것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후광이 검은색이거나 하기도 하죠. 그리고 깃발 문장, 이거 보면 이제 축구 생각나잖아요. 원래 깃발의 문장들은 이제 투구에 쓰는 문장 같은 경우는 단순했는데요. 이런 가문의 문장은 장자 승계가 돼요. 그러면 차남들은 어떡하겠어요? 그 장자에 승계된 문장에 다양한 것들을 그려 넣어서 자신의 문장으로 삼으면서 점점 복잡해지죠.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동물법정을 열기도 하는데요. 중세시대 때는 돼지를 풀어 키웠어요. 이제 쓰레기를 먹으라고. 그럼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다가 어린아이들을 집어 삼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돼지들은 법정에 불러서 사형 선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체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원래 이제 규칙이 없었고 이렇게 다양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몰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라권인데요. 그래픽 노블의 최고라고 올해의 픽이죠. 신라권, 뭐 이걸 읽었다고 해서 신라권을 읽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림이 정말 멋져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면서 너무 많은 자유와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에 질투해 이제 흑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찾아가서 뱀으로 변해서 선악과를 먹게끔 꼬시죠.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거에 이제 그래픽 노블 이제 그림으로 담기면서 마치 세기 말적 SF적 그리고 너무나도 초현실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 때문에 가격은 좀 사악하지만 잘 샀구나,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부아르 여성의 탄생입니다. 보부아르가 왜 그런 결혼관을 가지게 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책들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삶을 이제 이렇게 되짚어보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보부아르의 생애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는 좀 쉬웠거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부유하고 평온할 줄 알았던 그녀의 유년 시절이 사실 롤러코스터 같았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제일 처음에 읽었던 그 문장이 마지막까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얼마나 적고 삶이 나에게 강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가. 여성, 그 시대의 여성 그리고 지금의 여성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비안 마이어입니다. 비비안 마이어 책을 2권 샀는데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이었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웠던 삶을 살았던 비비안이란 여자가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봤는지에 대해서 그 사진과 그리고 작품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 쓰여져 있거든요. 좀 쓸쓸하기도 했고요. 슬펐고 그렇지만 그녀의 사진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나의 픽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간식 픽. 제가 이 살이 다 간식 살이거든요. 달고 맛있고 몸에 불량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올 한 해 수많은 것들을 먹어왔습니다. 쫀득이부터 새로 나온 과자까지. 그 중에서 제 최애 픽은 짠 요겁니다. 부샤드 소금 초콜릿이죠. 이렇게 먹다가 굉장히 단데요. 짠맛이 확 끼쳐 이렇게 짠맛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초콜릿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저의 올해 하반기 픽 간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갈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요겁니다. 아마 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몇째 줄까지 읽었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 책링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경악에 빠지게 한 이 책링하고 함께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책링이 참 허무한 게 이렇게 넘기려면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엄지손가락 힘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하반기 픽이고요. 연말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